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배당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타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11월, 12월이 만약에 랠리를 한다면 이제 산타랠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산타랠리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마 지배적이에요. 지난해에도 10월 얘기서 얘기가 많았죠. 그런 분들은 그 산타랠리 주장 안 했겠죠. 지난해도 10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업 실적이 예상 밖으로 나오면서 은행주가 그 실적이 발표되니까 주가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산타랠리가 있었죠. 원래도 이제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산타랠리는 없을 거다라고 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산타랠리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소설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3분기 성장률에 대부분 경기 침체론자들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도 대부분 몰랐을 거고, 그렇다면 4분기도 경기 침체론자들의 성장률 전망이나 영업 실적 전망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타랠리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지난해 10월 위기설을 얘기한 사람들은 10월 위기설이 사고 없이 그냥 끝나니까 산타랠리가 있었던 것처럼 금년에도 3분기 성장률도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실적 좋고요. 그 다음 4분기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1월 중순 정도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산타랠리가 없을까요?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다면 올해도 산타랠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포유환율연구소는 4분기에도 2% 정도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2023년 1분기에도 침체론자들의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양호한 성장률일 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산타랠리가 있다면 내년 1분기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분도 포유환율연구소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고, 지금 경제 환경도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가 2007, 8년 경제 환경과 2022년 현재 경제 환경을 비교 설명하면서 방송을 한번 며칠 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주요한 경기 선행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3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이 그 경제 침체론자는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근로자 임금 상승을 인플레이라는 초점에 맞췄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 여력도 증가하죠. 그래서 3분기가 소비가 증가한 거죠.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고, 9월 소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이기는 한데 전년 동기 대비 10%니까 은행마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 실패한 게 뭐냐는 거죠. 그 경기 침체론자들이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3분기 성장률이 지금 최근에 3%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성장률 서프라이즈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경기 선행지수 얘기인데, 근로자 임금이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임금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있잖아요. 6개월 후에. 지금도 소비 여력이 있지만 6개월 후에도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도 마찬가지죠. 어,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후행지표라고 하는데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6개월 후에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외워서는 안 되고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경기 선행지수가 따로 정해져가 있고 경기 후행지표가 따로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 상승도 어떻게 보면 경기 후행지표 성격도 있어요. 기업이 잘 되니까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죠. 또 물가가 오르니까 그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그 임금이 오르면 소비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6개월 후에도 올란 임금이 하락하지 않으면 경기 선행지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표 내지는 경기 동행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분기 성장률 전망에 실패했고 3분기 상반기 영업 실적 전망에 실패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산업 생산도 전문가들은 9월 한 달이긴 하지만 0.1% 증가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0.4%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경제 전문가들이 놓친 게 있을 거다. 쉽게 하면 그 나쁜 쪽만 강조한 거 아니냐. 즉 임금 상승이 물가만 자극하는 거로 얘기하는 거다. 임금 상승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경기 동행지표이면서 6개월 후에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용적 증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 미국 경제 환경이라는 거죠. 앞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고용도 동반 감소를 했는데 2022년에는 인플레이와 임금 상승이 동반 일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그 소비가 증가했고 산업생산도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분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거다. 임금도 올라간 상태가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 인플레이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보다는 금리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또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가계에 증가시킬 수 있다면 4분기에도 크게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죠. 성장률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뭐 실물 경제는 나쁘지 않는데 상장기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나쁘지 않은 주가만 빠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좋다면 산타랠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다수 경제 전문가들을 그들이 미국 경제 6개월 이내 침체를 지난 뭐 3월부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쯤 경제 침체가 와야 돼요. 근데 3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 침체는커녕 그 서프라이즈 성장률이더라. 그러면 4분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예요. 지금 현재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침체를 주장하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20년 내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펀더멘탈 좋고, 즉 성장률 좋고, 즉 매출액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실적 좋다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인물이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건수도 증가하고 뭐 금액도 증가하는데 그러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 수반될 거고 그런데 주가 저점에서 매도했단 말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뭐 6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한 거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6월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니까 그렇다 하면 저점에서
주가 주식을 매도해가 현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반등하면 지금 현철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무능한 펀드 매니저가 되고 펀드멘탈을 무시한 그런 투자 전략,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투자 형태는 무능한 투자 형태지요. 무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단정 지어도 크게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실적 좋고 매출액 문제 없는데, 즉 성장률 문제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지금 매도한 거거든요. 저점에서 매도했으니까. 그렇다 하면 이만큼 무능한 펀드 매니저가 어디 있느냐. 구조조정 대상 1순위죠. 제가 이제 구조조정 하면서 펀드 매니저 옷을 뺏기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투자분석 팀장을 할 때. 왜냐하면 그때는 펀드멘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 케이스도 있고, 또 펀드멘탈이 좋은데 투자를 안 한 사람, 그런 사람 지점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역할, 자질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지금 6월 이후 미국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현금 확보를 헐값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유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총통화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대출도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또 총통화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해요. 모건 스탠리조차 10%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10%만 상승을 하더라도 증권시장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또 다른 경기 선행 지표로서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주가 지수 오르는 것 자체, 즉 종합 주가 지수도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면 주가 지수만 상승한다면 이 또한 경기 선행 지표는 경기 침체가 아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예고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산타랠리가 없다는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상승하면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켜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식 투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10%만 오르더라도.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가 또 늦어지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주가가 연말까지 오르고 그다음 내리는데도 급락 안 한다고.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도 플러스 성장률이 지속될 것 같으면 경기 침체 시기가 이제 자동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기되겠죠. 지금까지처럼. 지난해 3월 이후 원래 6월까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기 침체 없듯이 내년 1월에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또 연기되겠죠. 경기 침체 시기가.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양치기 소년들처럼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2년째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거든요. 이제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연말을 앞두고 산타랠리가 매년 반복되는데 배당 투자 등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를 잃어버리니까 주가는 의외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실적도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다. 또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성수 효과를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지출을 1조 원 한다면 성수 효과도
뭐 약 3 내지 5년에 걸쳐서 1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조 원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8월부터 적극적으로 지출하기 시작한 재정 지출이 이제는 간접적인 효과가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 또한 그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이런 효과 때문에 약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거다. 즉 현재 6월 내지 10월 초 주가 지수 수준이 약한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가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술적 지표가 돌아서면 대부분 차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기초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도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 심리까지 돌아선다면 미국의 산타 랠리가 있을 확률은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침체 시기도 내년 하반기에 약하거나 아니면 2024년에 돼서야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연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직도 1년 정도 남은 경기 침체 시기를 놓고 산타 랠리가 없다는 주장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